경제 상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생산과 출하는 줄어들고 소비도 위축되며 삼중고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송역 KTX 철로 및 선화부지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유럽의 성공 사례를 둘러본 김영환 지사는 오송역 또한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충북의 이주 배경 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 교육만이 아닌 학생들 사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출신 국가의 역사적 문화까지 함께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소식에 농가에 수확하는 손길이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막바지 가을의 정취와 가을 거지 풍경을 담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충북의 경제 상황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9월 충청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충북의 생산과 출하는 부진하고 소비도 위축되며 삼중고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9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2%나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지난달보다는 소폭 상승한 게 긍정적입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기계, 장비 수리, 화학 제품의 생산은 증가했지만 전기 장비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충북 생산만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출하는 전달보다 2.1%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11.7% 감소했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소비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충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8.5로 1년 전보다 7.1%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신발과 가방, 의복 등의 판매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충북의 이 같은 소비 위축은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생산과 출하, 소비까지 부진한 충북 경제 현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오송역 KTX 철로 및 선화부지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주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의 성공 사례를 둘러본 김영환 지사는 오송역의 선화부지가 지리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일단 기업인이나 전문가를 위한 회의실로 꾸미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서유럽 4개국을 잇는 국제고속철도 유로스타의 영국 출발 종착역인 런던 세인트 판크러스역입니다. 아치형 지붕이 웅장함을 뽐내고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철길 바로 밑에 자리 잡은 선화 공간이 눈에 띕니다. 선로 아래 남는 부지에 각종 상가가 들어서 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청주 오송역 선화부지 공간을 활용하려는 김영환 지사는 지난주 4박 6일 출장을 떠나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성공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역에 직접 방문해 둘러본 결과 오송역 또한 충분히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회의 공간을 만드는 게 유력한데 오송이 전국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의 중심지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국에서 1시간 거리에 와서 여기서 회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컨퍼런스 룸으로 지금 우선은 추진할 생각으로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오송역 산하부지 공간 조성 사업은 다음 주쯤 코레일에서 철도보호구역 행위 허가가 나면 이달 안으로 착공합니다. 늦어도 내년 3월 안에는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열려들 때 없어지는 거는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그 주장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다 이제 손실보상을 좀 줄 겁니다. 소음과 진동 우려에 대해선 기둥과 2m 떨어뜨려 필로티를 세우는 등 설계를 보수적으로 진행했고 안전성도 최대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남은 철로 및 3km 선화부지도 추가 조성할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충북대 의대생 휴학 승인이 다음 주 중으로 완료될 전망입니다.
충북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의대생 휴학 승인 절차를 오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휴학 신청서 검토 결과 휴학 사유는 모두 개인적인 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수업 복귀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오는 8일까지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대는 재학생 280여 명 가운데 270여 명이 휴학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제 결혼이 늘고 외국인 유입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주 배경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전체 학생 수의 5% 가까이가 이주 배경 학생인데요. 이주 배경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다문화 교육이 최근에는 우리나라 학생을 포함해 서로의 국가에 대한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우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인 청주의 한 초등학교. 능숙하진 않지만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한국어 수업을 통해 배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Потому что я хочу в будущем переехать в эту прекрасную страну и жить тут. 90% 이상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다 보니 단순히 한국말을 익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문화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출신 국가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모두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한국 학생들도 직접 친구의 나라 우즈베키스탄 학교를 찾아 언어를 배우고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이 같은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И очень будем рады встретить новых учеников,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в Узбекистане, именно в нашей школе, и будем рады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их в нашей школе. 저도 사실은 좀 걱정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고 지난 2020년 6,700여 명이던 충북의 이주 배경 학생 비중은 해마다 늘어 올해는 8,500여 명에 달합니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 가까이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계속 늘고 있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2027년까지 한국어 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단풍도 늦어지면서 올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짧게 느껴지는데요.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막바지 가을의 정취와 가을거지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가을비가 살포시 내려앉은 월악산 만수 계곡. 알록달록 물든 나무들 사이로 낙엽이 나풀나풀 춤을 춥니다. 흐르는 물결 위로 떠내려가는 낙엽들을 보며 가을의 끝자락을 실감합니다. 낙엽 지는 거하고 동시에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단풍 끝물이기도 하지만은 거의 또 낙엽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천의 한 시골 마을 어귀에선 감따기가 한창입니다. 50년이 넘었다는 이 감나무는 해마다 달콤한 가을의 맛을 선사합니다. 저장류가 좋은 거는 집 깔고 그래서 이제 단지에서 이렇게 놔놨다가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먹으면은 이제 뭐 일품이지 뭐. 농가에선 가을 거지로 여념이 없습니다. 냉해와 폭염을 잘 견뎌내고 알알이 여문 고운 빛깔의 사과들은 그간의 고단함을 잊게 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 만족해요. 색깔은 잘 났어요. 가을이 조금 이제 날씨도 너무 더워갖고 가을이 좀 작아요. 조금 작아서 문제지 색깔도 조금 좀 작아서 딴 건 문제 없어요. 양채 농가는 이번 주 입동을 앞두고 수확하는 손길이 더 바빠졌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끝나는 물결이라서 그래서 이제 얼른 서둘러서 하는 거죠. 청주 기상지청은 평년보다 따뜻했던 가을은 가고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8일까지 계속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낮아지겠고 낮 기온도 당분간 15도 내로 낮아지면서 기온이 쌀쌀하고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 지역에 따라 서리와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며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강원도 인제군이 심각해지는 지역 소멸 위기에 인구 감소를 줄여보려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와닿는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직접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G1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녘 땅이 지척인 인제 최북단 서하면 천도리. 흔한 동네 빵집도 없던 마을에 새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제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빵집, 천도 빵집입니다. 지역 주민 4명이 제빵사로 일합니다. 각 구운 빵을 시중보다 15% 싸게 살 수 있어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천도리에 아무래도 빵집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빵집이 생겨서 되게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도빵집이 들어선 서하면은 인구 2,500명 남짓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지난 2015년 3,300여 명이었던 인구가 9년 만에 25%나 급감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면 가파른 인구 감소세가 조금이라도 꺾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인제군이 천도빵집을 개업했습니다. 사업비 9억 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했습니다. 내년 봄 개장하는 인근의 물빛 테마공원 캠핑장과 연계해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빵집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빵집을 좀 빨리 열어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어서 일단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렇게 개선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하고 나중에는 마을이나 어떤 다른 기관에 이렇게 또 위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난방비 부담을 절반으로 덜어줄 LPG 배관망 사업도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읍면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G1 뉴스 원석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반도 횡단 도보 숲길로 조성하는 동서 트레일 사업에 충주와 제천, 단양, 괴산 등 충북 4개의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동서 트레일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군 망양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전체 849km 길이의 걷는 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5개 시도와 21개 시군의 239개 마을을 관통하게 되며 충북은 충주 61km, 제천 31, 단양 18, 괴산 29km 등 총 139km가 포함됐습니다. 이 구간에는 거점 마을과 야영장, 거점 쉼터 등이 조성되며 오는 2026년 전체 구간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마스코트가 호랑이와 까치를 이미지화한 흥이와 나유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열린 대회 D-1000일 기념식에는 호랑이를 친근한 이미지로 묘사한 흥이와 희소식을 전하는 새인 까치의 나와 너를 상징하는 나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포식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오상욱 선수와 양궁 김우진, 탁구 김유빈 선수가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간 충청권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코프로비엠이 내년 1분기 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달 내 이전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1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량주로 구성된 시장 특성상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회원들과 청주시 직원 350여 명이 오늘 오창읍 성암천 일원에서 하천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지난 여름 떠내려온 쓰레기 수거와 유해식물인 가시박 제거에 나서 모두 300여 포대 약 4톤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오늘 환경 정화 활동은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141 하천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충주 동업자클럽과 충주 드림센터가 오늘 주더급 사무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쌀 10kg 100포, 340만 원 상당을 기탁했습니다.
주더급 들꽃봉사회는 지원받은 쌀 100포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들꽃봉사회는 1999년에 설립된 봉사단체로 음식 나눔 행사와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대성산 산림욕장에 3km 길이의 맨발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오늘 개장식에는 김문근 단양군수와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2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걷기 시연과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대성산 둘레길을 완주하는 1코스와 대성산 산림욕장 맨발 숲길을 완주하는 2코스를 각각 걸으면서 건강을 다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애완용으로 기르던 도마뱀을 장기간 방치해 죽게 한 2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기르던 250여 마리의 뱀 가운데 도마뱀 80마리와 뱀 17마리를 굶어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체 상태를 통해 2개월 정도 방치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추정되는 뱀도 확인됐습니다. 청주의 한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해 나흘 만에 검거된 50살 A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한 노숙인 시설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60대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뒤 보은과 경북 상주 등으로 도주하며 나흘간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상소심 재판부는 환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 문을 잠가 감금한 60대 요양원 종사자 A씨 등 12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쯤 한 달 동안 27회에 걸쳐 취침 시간대 환자의 병실 문을 끈으로 묶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신체 제재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동의서가 감금 행위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의회의 제동으로 멈춰선 제천시의 한시적 영화관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영화관 부지에 대한 시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추경에 한시적 영화관 조성 예산을 다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천시 의회는 제천시가 2차 추경 예산에 편성한 한시적 영화관 조성비 3억 1,600만 원 전액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GS 리테일이 충주맨 디저트 판매 수익금 중 2천만 원을 지역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충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7월 GS 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통해 충주맨 캐릭터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2종을 출시했습니다. 출시된 디저트는 3개월간 전국 GS 25 매장에서 판매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탁금은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와 충주 농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네, 기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면 감기는 물론 혈관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